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죠. 상속과 증여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윤낙연 마스터께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네. 사실 우리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상속자들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증여자들? 상속 예정자들. 아, 예정자들. 증여랑 상속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걸 안 흘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이제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명확하다. 네, 살아 계시는데 뭐 나한테 얼마의 재산을 줬다. 그러면 증여라는 표현을 하는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네네. 네. 증여는 내가 합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겠다 하고 하면 내가 오케이 해야지 이제 증여가 되는 거고 안 받아요 하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돼요? 아빠가 요번에 빚이 18억인데 너에게 증여하면 아빠는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것도 합의해줘야 돼. 증여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채무 인수라는 채무 인수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들면 받을 수도 있지만 아, 그래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혹시나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받을란다. 그거 돼요? 근데 미리 검토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조회를 딱 하면 안심상속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너무 속상하다. 그걸 또 아버지 뒷조사까지 해서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 아버님이 나 몰래 숨겨놓은 혹시나 건물이나. 근데 궁금한 거는 어찌됐거나 이 사실증여 같은 경우는 자식 입장에서 이 네.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그렇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재산을 먼저 이제 나눠주고 나서 혹시라도 이놈들이 나 몰라라고 나 챙겨주지 않으면 민감하죠.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효도계약서라고 요새 많이 알려지는 건데 씁쓸하지만 최근에 이제 20억 정도 부동산을 자식들한테 넘겨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 내에 뭐 예컨대 부양을 하라 아니면 뭐 돈을 얼마씩 주라 그래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적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가족 그 자식들이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너무 씁쓸하지 않아? 이 효도라는 거를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네. 고객 중이에요. 아버님이 출간 딸한테 세무사 상담을 받고 또 이 부동산 값이 오른 걸 계산해서 미리 사전 증여를 했어요. 시가 한 50억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빌딩을. 그래서 딸이 골프 치고 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증여받은 지 4년 만에. 그럼 그 50억짜리 빌딩이 누구한테 사이한테 가요? 사이한테 가죠. 사이하고 이제 손주들한테 가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사이가 한 3년 지나서 재혼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정말 건물 잃고 딸 잃고 너무 슬프다. 만약에 어느 정도 효도계약서 있으면 사이가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해서 처분하고 재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속이냐 증여냐 네. 과연 어떤 거를 조금 선호하실지. 아니 뭐 받을 게 있어야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내가 줄 때. 아, 우리 아빠가 빌 게이츠야? 와, 좋지 그러면 고민해봐야지. 저는 상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드시면 약간 이성이 좀 흐려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해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증여인 거죠, 그러면? 증여. 네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뭐 한 번도 저는 기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사회 환원하시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저에게 재능을 물려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갑자기 지혜야 내가 숨겨놓은 땅이 천억이 나왔다. 있다. 네 말대로 네가 불리한 상태에서 얘기했듯이 난 사회에 화가 지혜야 그러면 난 내 얘기를 듣고 500억을 사회에 환원할게. 이제 씨는 작은 돈에 연연 안 하겠지만 큰 돈이 마음에 뭐 2, 3억, 10억까지는 알아서 했는데 갑자기 1,000억이니까 그 마음이 많이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 이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저는 좀 이기적인지 몰라도 저는 증여를 받고 자식들한테는 그 상속을 주고 내 말이 그러냐. 내가 많이 갖고 가. 자기는 미리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상속 증여와 관련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10월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로부터 6개월 후 삼성그룹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예상 금액을 발표하는데요. 궁금했어요. 내야 할 세금만 무려 12조 원. 이야.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상속세율이 50%라는 것. 그러니까 물려주는 재산의 반 이상이 세금이란 말인데, 그런데 연일 들려오는 뉴스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혹시 나도 이제 상속세 대상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상속세율이 50%라는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속세 이제 재산을 받으면 반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상속세 무조건 50%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는 건지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끝내면 뭐. 과세 표준이라는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적은 금액은 50%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라는 거를 빼고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공제 금액과 그 네, 대상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속은 네. 평생에 단 한 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괜찮아요. 혹시 배우자님 살아 계셨다라고 하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라는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순자산가의 기준으로 뭐 아파트나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10억짜리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10억이 아파트 가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전세라든지 또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뺀 순자산가. 요게 이제 10억까지는 뭐 세금 없다.